네,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의 박영태입니다. 올해 이제 3년째 들어와 있는 주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덕성여대의 조현성 교수, 그다음에 동의대학의 김동윤 교수, 경성대학의 고창성 교수, 그다음 부산대학의 유광열 교수, 동명대학의 조규성 교수입니다. 위에 세 분은 지금 인문사회 쪽에 이제 연구자들이시고요. 밑에 쪽 세 분은 공대 쪽이세요. 그래서 이제 3명, 6명이 달리시는데, 인문사회에서는 논문을 조금 빨리 쓰려면 설문 돌려서 빨리빨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 공대 교수님들은 워낙 엉덩이들이 무거워서 그런지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6편을 내년 6월 안에 다 쓸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융합이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리를 바탕으로 우리 상경계로서 좀 달리고 있지만, 수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대 교수님들은 우리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서로서로 이제 새로운 학문을 하는 형태의 그림이다 보니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은 뭐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이제 연구재단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는 게 요거 연구의 배경, 목적, 관련 법규 검토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결론 이렇게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나와져 있는 형태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 데가 부산 신항 쪽이에요. 그래서 부산 신항이 지금 부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산항은 이전에 부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근래에 신항이라고 그래서 경남 쪽으로 항을 하나 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후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이제 총 한 67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한 이제 니을바 한 70개 이제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그 창고들이 대부분 이제 단순 보관을 하고 있는 형태여서 스마트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복합하고 융합, 부가가치를 좀 합해가지고 스마트한 형태의 창고로 좀 만들어 보는 게 저희들 목표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맨 끝자락에 보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구축 방안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도시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들,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쿠팡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쿠팡은 정말 저희들을 괴롭히죠. 출근할 때 딱 가보면 벌써 쿠팡에 물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뜯어보고 갈까? 아니면 갔다 와서 볼까? 라는 형태의 그림을 굉장히 얘네들이 이제 많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가 하면 다운타운 한 복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형태의 이 창고들이 사실은 큰 아파트 단지의 지하에도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는 다운타운 한복판에 다이소 주변에도 얘네들이 들어와 있는 형태의 그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하면 결국은 도시 외곽에 있던 것들이 도심으로 들어오고, 도심에 들어왔던 형태의 이 센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영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주문을 내면 얘네들이 바로 1, 2분 안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의 그림으로도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스마트하게 가자라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보면 배달의 민족, 배민은 절대 우리를 거짓말을 안 시키죠. 정확한 시간입니다. 요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우리 기사님들 봐보시면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한 건당 2,000원 이상의 돈을 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분들이 한 달에 갖고 가시는 돈이 자그마치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갖고 가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좀 갖고 가세요. 배달의 민족께서.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베이스, 즉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형태의 그림이라 그러면 별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센터를 갖고 가야 되는 형태의 그림인지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한 형태의 그림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스마트 생활물류 기술 개발의 로봇 기반의 생활물류 배송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택배센터, IoT 기반의 생활화물 상태와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감지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물류 예측 배송, 공급망 관리 시스템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 보입니다. 제가 전복을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집사람이 시장에 가서 사갖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에요. 쿠팡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파트 단지 내의 전복 수요를 예측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힐스테이트에 사신다. 그럼 힐스테이트에서 나오는 물량이 일주일에 한 달에 분기별로 1년에 얼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선주문을 해놓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그러면 그거를 쿠팡의 창고에서 냉동, 냉장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거는 예측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주문을 바로 전화로 하는 형태의 그림이니까. 그런데 그 로스율이, 적중률이 97%, 98%까지 떨어져요. 아, 이거는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인크레디블이에요.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해서 시장 가서 사갖고 오는 형태의 그림이 아니라 주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갖다 주는 형태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스프라이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도 조금 검토를 해보시는 형태의 그림이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져서 뭐 너무너무 이제 많은 변화들이 왔는데, 요게 이제 창고센터 안에 있는 것들이죠. 아마존의 키바, 대표적으로 많이 보셨던 형태의 그림이고요. 오므론 어댑트입니다. 인공지능 탑재한 자동 방송 로봇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 히타치 제작소의 양팔 로봇, 그 다음 TGW의 자동 분류기, 피킹 지원용 로봇, 그 다음 디트로이트의 디젤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 보입니다. 로봇과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세 번째 봐 보면 프라임 에어라고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죠. 드론을 이용한 배송 나와져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이게 이제 좀 어렵죠. 근데 미국 같은 땅덩어리로 기준으로 보면 다운타운 빼고는 이게 사실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애들은 뭐 집이 대부분 좀 단청에다가 그다음에 넓은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건 조금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이유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지금 탈외곽이고요. 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몰이 되어지는 거죠. 도시로.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인구만 하더라도 2,600만이에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토 균형 개발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몰지각한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가는 걸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경기도 들어가는 것도 제한을 해줘야 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사실은 만들어줘야지 지방의 균형 발전이 올 수가 있는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독일도 1,000만 명 넘는 도시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은 전부 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경기, 서울로 이사를 가야 돼요. 나머지 지방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주 이런 데는 뭐 더더욱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프라임 에어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말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알리바바 차이나타운의 물류센터, 그 다음에 징동 아시아 1호, 그 다음에 이게 무인 운반차를 활용한 상품 분류 나와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기가 솔팅을 해서 작업을 쳐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무인 택배 차량에서 지금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 보이는데, 저거는 센터 내에서만 지금 이게 지금 운영이 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센터 밖으로 나오면 여전히 위험한 형태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뭐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위험한 거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부동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닝의 아시아 최대 클라우드 자동화의 물류센터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 제남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덱스 스마트 포스트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와 신성 공동물류센터 나와져 있는 형태, 남동 공동물류센터, 여기는 인천입니다. 강명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공동물류센터 나와져 있고, 베트남의 박림물류센터, 그 다음 포트라의 암스테르담의 공동물류센터도 지금 들어와 있는 형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물류의 플랫폼 기반 조선기자재 산업의 복합 물류 지원 센터 안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신항의 남측 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 현황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디가 좀 제일 나은지.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항만 배후단지 부가가치 창출의 성과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 실제 단순 부가만 하고 있는 형태의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통한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약 요인들을 풀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지 간대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 등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형 포워드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죠. 결론입니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더랬어요. 선진적인 스마트 물류 기술이 국내에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다르죠. 왜냐하면 국토가 굉장히 좁은 대한민국 내에서 미국 베이스의 지금 적용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얘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스마트 물류센터라는 게 결국 스마트가 돈이거든요. 퍼실리티 부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중소기업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지어 올린다? 불가능하죠. 단일 업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공동 물류 처리 수준이라는 형태, 그다음에 물류 기술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하고 개별 기업에 의한 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나 해양수산부가 간에서 조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공동 스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퍼실리티 부분을 갖추는 업체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지 법인세 부분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자를 굉장히 싸게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센터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략적 측면이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나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다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봐보면은 스마트 물류업 풀필먼트 센터 기술의 도입 나와져 있는 형태의 그림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이와 같은 형태, 즉 대형 택배 터미널 자동화하고 현장 안전 기술, 그 다음에 도심 신속 배송용 고밀도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 기술, 그 다음에 대량 다품종 배송용 메가 풀필먼트 센터 자동화 기술 등이 조금 준비가 더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봐보면 하이테크 콜드 체인 라지스틱 컴플렉스 나와져 있는 게 보입니다. 백신이죠. 코비드 19 터지고 나서 제일 골 때렸던 형태가 뭐냐? 아주 고온에 지금 현재 냉동에 지금 창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백신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콜드체인 물류라는 형태의 그림이 굉장히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어서 디지털의 가속화, 그 다음에 도시명 센터 가속, 대형화, 친환경적인 착한 물류센터, 원 플랫폼 거점화, 다운도어 센터 등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가 단순하게 물품만 보관하는 형태의 그림보다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이와 같은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정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로서의 의미를 갖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만약에 더 개발이 더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가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얘네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으로 다 바뀌어서야 되죠. 왜냐하면 유통도 결국은 이와 같은 센터를 전부 다 베이스로 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서는요, 올해는 벌써 저희들이 9월 달에 건축사 분을 한번 모시고 어떤 형태로 건축물을 지어 올려야 이와 같은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가 되어질 건가를 저희들이 먼저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12월 달에도 역시 건축사 분을 모시고 실제 물류센터를 지어 올릴 때 스마트한 형태의 물류센터가 무엇을 의미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다시 한번 저희들 또 포럼을 갖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연차별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답안지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해봐도 계속 막히는 게 많아서요. 물론 3차년도 과제로서의 성격은 가지지만 아마 그 이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